굉장히 많으신 분들께서 질문 주고 있으십니다. 자, 시간이 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금 전달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드렸던 강의가 아니라면 똑같은 강의에 대한 질문 같은 경우는 사실 강의를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강의가 아닌 그런 해당되는 그런 질문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길게 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요. 직장 생활도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양해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 구독자분께서 질문해 주셨죠. 자, 이제 막 재테크 책을 읽으셨던 분이십니다. 자, 책을 이제 막 읽으셨다.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생소한 그런 단어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자, 이분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첫 투자를 입문했었을까? 그리고 가장 그 첫 투자의 시기에 가장 도움됐던 그거는 뭘까? 어떤 도움되는 조언을 받으셨을까라는 그런 질문.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질문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주변에 뭐 투자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질문할 데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자, 저는 이제 질문 다 받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 관련된 고민 상담 전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봐보면서 질문에 대한 답 전달드리겠습니다. 메일이라는 걸 쓸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네요. 자, 그만큼 인터넷 검색만 한 생활이죠. 제가 재테크 방송을 몇 개 듣는데 가장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따라하기 쉬운 방법을 많이 말해 주셔서 저도 꾸준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숨은 고수평가 오늘 방송은 저에게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경과 한경을 매일 아침에 읽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실천할 수 있는 팁을 꾸준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캐스터님이 처음 시작할 때 수많은 조언들이 담긴 것 중에 어떤 것을 제일 먼저 따라 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수익률이라고 생각하는데 투자캐스터님이 오늘 방송에 2016년에 많은 책을 읽는데 힘들었지만 가장 많이 성장한 시간이었다는 말이 저에게 힘이 되네요. 제가 올해 부동산 투자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드디어 입문하셨습니다. 저는 이럴 때 굉장히 희열을 느낍니다. 부동산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이 제 강의를 통해서 한번 책에 대해서, 책의 중요성들에 대한 그 부분으로 책을 읽으셨던 분, 관심 가지셨던 분들, 굉장히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드디어 이런 투자에 입문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저축만으로 충분한 수익률이,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 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았죠. 어린 시절부터 저축의 중요성들에서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저축의 중요성만 가르친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자, 일본 같은 경우는 0.07%가 특판으로 지금 이유를 주는 특별한 그런 적금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이율적인 부분들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한테 배웠던 그 가르침을 받았던 그 저축의 중요성만 매번 그렇게 강조를 한다라면 어떨까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갈수록 떨어지는 1%도 채 안 되는 적금 수익률을 바라볼 때 또 다른 그 방법들 본인 스스로가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자녀들한테도 그런 신빙성 있는 그런 논리적인 얘기들로 설득할 수가 있겠죠. 부모님께서 실전적으로 그 경험이 없다라고 하기는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애들을 가르쳐 주는데 투자의 중요성들에 대해서 알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자녀를 위해서라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가 꾸준하게 이어졌을 때 자녀 같은 경우 투자의 중요성을 느끼고 직장생활을 하자마자 투자를 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할 거라는 것이죠. 그만큼 투자하는 그 시점까지 당겨질 수 있는 게 우리들의 하나의 역할로서 자녀들을 위한 그런 교육들 하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이다. 투자는 필수적이다. 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도 첫 투자 책을 읽으셨다고 하는데 정말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친구는 저에게 투자는 실전이기에 책이 필요 없다라고 해서 그 친구가 저보다 투자를 좀 더 일찍 시작했고 지금도 잘하고 있어서 제가 그 친구의 말에 많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선구자, 자기보다 경험이 없는 사람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어떠한 그런 방법으로 경험을 더 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경험이 많다라는 부분으로
조금은 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이 책을 읽지 않고 투자를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분이 친구라고 하게 되면 책을 읽는 필요성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 몇 권의 책을 읽지 않았었어요. 자, 그러다 보면 책의 중요성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던 때와 지금 1,500권 가까이 재테크 관련된 책을 읽음으로써 그 비교 부분들이 정확하게 성인 때 그런 느낌들을 받다 보니까 그 이전과 책을 정말 많이 읽었던 그 이전과 이후를 확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 두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의 폭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각각에 해당되는 생각에 그 전문가들이 작성했던 그 글들이지 않겠습니까? 전문가를 실제 그 생각의 그런 사고방식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같이 생활하지 않는다라면 모를 그런 생각의 방식들을 배운다는 하나의 방식 배우고 여러 사람의 그 방식들, 여러 가지의 시각들이 쌓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각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친구의 말에 많이 흔들렸습니다. 아직 투자책에서 가장 와닿는 책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좋은 책을 못 골랐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저는 투자책을 떠나 저에게 가장 좋았던 책이 고수의 생각법, 조훈현, 그리고 대통령의 글쓰기, 강원구, 뜨거운 침묵, 백지연, 왼발의 소년, 걘 일본 만화책 등이 있습니다. 좋은 이유는 자신의 분야의 전문가는 그 분야에 몰두하였기에 전문가적 언어가 나오고 문장이 딱딱해지기 쉬운데 위 책들은 굉장히 쉽게 쓰였으나 절대 가볍지 않다는 것도 느끼게 하는 책입니다. 평소에 얼마나 많이 열린 생각을 하며 겸손하고 노력했을까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투자캐스터님의 방송도 저에게는 그렇게 다가옵니다. 감사합니다. 좀 많은 큰 극찬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부끄러워집니다. 이런 글들을 읽을 때마다. 투자캐스터님이 추천하신 책을 읽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방송을 봤지만 행동하라는 말은 했지만 어떻게 행동하라는 말이 없어서 주저하고 있었는데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투자캐스터님의 방송을 보면서 19년도에 해야 할 일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투자캐스터님에게 배우고 싶은 것은 부지런함과 꾸준함, 그 두 개만 닮아도 오늘 방송 매우 고마웠습니다. 2018년에도 저에게 소소한 변화들이 있었지만 2019년에 더 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투자캐스터님도 2019년에는 유튜버로도 행운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휴가 보내시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좋겠지만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아도 방송을 계속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그 자리 한번 만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 곧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외 주재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스케줄, 한국에 있으면 여러 가지 장소 물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텐데 해외다 보니까 그런 부분 한계가 있는데요. 복귀를 하는 대로 이런 자리 만들어서 이야기 허심탄회하게 뭐 소주 한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좋겠고요. 자,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만나고자 하시는 분이 있다라면요. 한 분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얘기들 중에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부지런함과 꾸준함. 사실 제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절대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뛰어난 것들이 없었습니다.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런 평범함을 느끼다 보니까 위기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평범하게 살게 되면 굉장히 이제 특히 대학교 때 그런 감정들을 많이 느꼈어요. 위기감. 취업이 되지 않으면 어떨까? 이런 평범함이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그런 고민들을 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대학생 때 굉장히 큰 고민들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고민들을 할 법한데요. 자, 24살 때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복학을 했었을 때 저는 딱 하나 결심을 한 게 있어요. 어떤 걸 인정을 합니다. 저는 뛰어난 게 없다. 머리 절대 좋지가 않고 굉장히 노력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딱 두 가지 장점을 내 스스로 만들어 보자.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꾸준함과 부지런함, 이 두 가지. 진짜 이 구독자분께서 그런 칭찬 해주셨지 않겠습니까? 부지런함과 꾸준함. 저는 이 두 가지를 밀었어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꾸준하고 부지런하지 않음에도 제 장점은 그거다 라고 계속 대례였습니다.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꾸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 장점화를 시키다 보니까 스스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꾸준하게 행동하는, 어떻게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꾸준하게 하는 거는 제 마지막 남은 장점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그런 걸로 지금까지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꾸준하니까 어느 정도 성과들이 하나 둘씩 생기더라고요. 그 전까지, 꾸준함을 밀기 전까지, 꾸준함을 제 장점화 시키기 전까지는 그런 성과들이 없었는데, 꾸준함을 제 장점화 시킨다라는 그 마인드를 세우고 난 다음에는 성과들이 이어졌다라는 그 부분들이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들도 만약에 머리가 뛰어나지 않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꾸준함을 한번 장점화 시키시는 거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부분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굉장히 이런 성실하게 꾸준하게 책을 읽으시는 분의 이런 고민 상담이 있으셨습니다. 자, 첫 투자 가장 그 조언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죠. 사실 이 질문을 받고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어떤 조언이었을까? 초창기에 가장 생각이 나는, 가장 핵심적으로 제가 재테크를 진짜 꾸준하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는 하나의 기사를 읽었을 때였어요. 하나의 기사를 읽고, 와, 안 되겠다. 지금부터라도 정말 꾸준하게 투자는 필수적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던 기사가 있었어요. 자, 그 기사 제목을 한번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정확한 그 제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일경제 기사였습니다. 공기업 명태한 55세 남 어떻게 30억 빌딩 주인이 2002년 2월 9일 날 이제 매일경제에서 이제 기사화됐던 그 기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화됐을 때 바로 그렇게 봤었던 적이 있어요. 자, 제가 이 기사를 접할 수가 있었던 것은 매일경제 그 신문 인터넷에 매일 그렇게 접속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매일경제 신문 어떻게 그렇게 꾸준하게 접속하게 되었냐면, 사실 이 대학교 때에 취업 스터디를 하지 않겠습니까? 전 취업 스터디를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3, 4를 하게 되니까 보통 취업 스터디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빠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공개 면접을 스스로 서로가 해주고 자소서, 자기소개서를 첨삭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경제신문을 보고 이를 통해서 서로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게 빠지지 않고 매일 경제를 보는 그런 그 시간들은 숙제로서의 작용들을 한단 말이에요. 숙제로서 내줘가지고 어떤 이슈화 되어 있는 그 기사들에 대해 서로가 이제 그 정보를 교환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매일경제 습관화돼 있었던 거예요. 3학년 때부터 4학년 때 취업하다 보니 그 습관들이 계속 이어졌고, 하루에도 한 번씩 매일경제 계속 들어가서 꾸준하게 이 기사들을 검색을 했었는데, 이 기사 발견한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이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공기업을 다니는 55세 명태한 남자셨습니다. 그 남편분이셨겠죠. 자, 가장이셨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자, 입사를 하고 난 다음에 꾸준하게 투자 부분들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굉장히 많아요. 투자 책들을 굉장히 많이 적고, 책을 읽고 투자를 해서 굉장히 성과들이 있었다. 주식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데, 주식은 너무나 이렇게 급변한 그런 부분들로 주식에 사랑하지 말자라는 그런 마인드로 부동산에 집중을 했고, 부동산 투자를 했던 그 종잣돈을 바탕으로 명태 때에 고민을 합니다. 자, 강남에 해당되는 그 아파트를 계속 살지, 깔고 앉아있는 돈 부분들에서 추가적인 수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전세 사지 말고 월세 사라라는 그런 맥락과 일치한 그런 맥락이죠. 10억이 넘어가는 그런 아파트에 산다라고 하더라고요. 현금 흐름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거의 모든 재산들이 다 들어가 있는. 자, 이를 처분을 하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물색을 하다가 금매로 남아있는 그 빌딩을 발견을 합니다. 자, 그 빌딩을 사서 기존에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 세입자를 받죠. 자, 기존에 있는 세입자를 냈을 때 주변의 시각 어땠을까요? 야, 왜 그렇게 월세 잘 나오는 거 그거 빼가지고 안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도전을 하냐? 라는 이해를 못하는 시각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린 책을 많이 읽으셨던 분이셨어요. 분석적인 그런 사고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분석적인 사고.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던 그 분석력으로 기존에 있는 옆에 있는 그 상가, 그 해당되는 빌딩에 있는 상가의 수익률과 비교를 해보니까 굉장히 낮게 그러니까 노부부가 관리하는 빌딩이다 보니까 이 시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현 시세를 반영하지 못했던 그 월세, 임대료를 증액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 아파트들에 대한 그 임대료를 분석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도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를 통해서 자, 임대 차익도, 그러니까 임대 수익도 훨씬 더 증액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임대 수익이 증가가 되는 것만큼 빌딩의 가치도 높아졌겠죠. 자, 높아져 시세 차익도 같이 가져 훈훈한 이런 노후를 보내시고 있다라는 그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만약에 혹시나 이 사회 초년생들이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큰 방향성들을 제시를 해 줄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월급을 받는 생활이 이어지잖아요. 그게 한 5년이 넘고 10년이 넘고 하다 보게 되면 이 월급 계속 나올 줄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계획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그런 사람들과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들의 비교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기사를 읽었을 때 주변을 돌아봤었습니다. 우리 같은 회사 선배들, 20년, 30년에 해당되는 그 선배들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 거의 대부분이 다 사택이 나오는 부분, 플러스 안정적인 직장이다 보니까 대부분 재테크에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유일하게 하는 재테크가 적금이 전부였어요. 적금이. 자, 이 비교가 뚜렷하게 되죠. 비교 부분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되다 보니까 위기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정말 정말 이 직장을 다닌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안정적인 이 부분으로 앞으로 고려 더 안 하겠다. 자, 투자하기 위해 고려를 하지 않는, 투자는 필수적인 임을 이 기사를 통해서 알았는데 주변은 그렇지 않다라는 그 환경적인 부분에 제가 적응을 하는 부분들이 그려지더라고요. 앞으로 그 직장생활 계속 한다라고 했어요. 위기감 확실하게 느끼고 투자하는데 확실하게 집중할 수 있었던, 계획이 완전 집중할 수 있었던 그 계기를 만들어줬던 기사였었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던 게 통장 쪼개기였습니다. 사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잘 다뤄야 돼요. 자, 자금 부분을 다루는데 굉장히 익숙해야 됩니다. 혹시나 본인 스스로가 공대생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 재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익숙하지 않다라는 그런 핑계를 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재무 관리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일단 통장 쪼개기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다. 왜냐면 자금에 해당되는 그 부분, 자기가 스스로가 계산이 되고 관리를 해야지 이 자금을 다룰 수 있는 그 그릇적인 부분이 커진다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자, 이 자금적인 부분의 그릇을 만드는 그 과정이 통장 쪼개기였습니다. 자, 각각에 해당되는 통장에 얼마에 해당되는 그 금액적인 부분을 분산시키는 거죠. 통장 쪼개기가 그 분산한다라는 것입니다. 해당되는 경조사비는 따로 가고요. 여행비는 따로 모으고요. 그리고 일상생활비가 들어가는 그 부분들로 각각에 해당되는 목적에 맞게끔 통장을 만드는 게 통장 쪼개기입니다. 그럼 각각에 해당되는 은행의 자금들을 확인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익숙하게 만든다는, 자금 관리에 익숙하게 만든다는. 통장 쪼개기는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신용카드를 없애는 거고요. 두 번째는 체크카드를 체크카드 사용을 하는 부분으로 통장 쪼개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한 구독자분께서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실 신용카드 혜택이 많기 때문에 그 활용하는 건 어떠신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그 혜택적인 부분들 딱 하나 사용하고 있거든요. 주유비는 그거 하나 신용카드 하나 사용하는 게 주유비, 카드 그 하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전부 체크카드 사용을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혜택적인 부분이 큰 부분, 딱 일부분, 정말 이거는 이 신용카드 사용을 하는 부분들이 얼마 정도 사용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면,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 사용한다라면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그렇지가 좀 쉽지가 않죠. 자, 그러다 보니 체크카드 사용할 수 있는 이 통장 쪼개기는 현금 흐름을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이때까지 본인 스스로들한테 벌었어요. 자금들이 굉장히 이제 익숙하지 않은 그런 자금들 확실히 땡겨서 자기 바로 엮게끔
이제 전수조사를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과정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릇들은 점차 커지게 되고 그 그릇들로 바탕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는 그 측면. 제 초창기에는 그랬었어요. 자, 이 경제 기사 우연찮게 읽었던 그 경제 기사가 제 평생에 해당되는 그 월급쟁이 그 삶들에 대해서 그릴 수가 있었고요. 한번 큰 그림을 미래 계획을 한번 세울 수가 있었던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그 자료가 왔다라고 하긴. 첫 번째 이제 재정 관리 부분, 투자적인 부분, 기초 작업이었던 부분들은 통략적으로 이겼다. 그로 인해서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었고 지금의 경제적인 부가 달성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를 성공하는 이게 무슨 비결이 꼭 있을 텐데 하고 항상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비결은 간단한 거를 무조건 365일 꼭 everyday 그거를 문제 없이 꼭 영어로 execution을 꼭 해야 됩니다. 그게 힘든 겁니다. 이 생각으로는 쉬운 건데 이거를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나게 힘든 게 레스토랑 장사거든요. 자, 이것으로 투자캐스터님 첫 투자했을 때 가장 큰 조언 어떤 조언이 있을까요?는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저는 온리 몰입합니다.